저런 쓸모없는 어린. 계집아이를 10냥이나 주고 사단이 미쳤구만.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비웃음 속에 끌려온 10살짜리 아이 하나. 집안에선 구박덩어리. 모두가 말렸던 그 선택이 훗날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까지 흔드는 신의 한 수가 됩니다. 과연 시아버지는 그 아이에게서 무엇을 본 걸까요? 모두가 말린 그 선택이 훗날 나라를 뒤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목숨값이 단 10냥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은 조선 후기 거듭되는 흉년으로 인해 사람의 가치가 한낱 보잘것없는 물건보다도 못하게 땅에 떨어졌던 비극적인 시대 속에서 한 어린 소녀가 절망의 늪에서 어떻게 희망의 작은 빛을 찾아 끈질기게 붙잡으려 했는지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 후기 끝없이 이어지는 흉년은 땅을 메마르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굶주림에 지쳐 비틀거리는 백성들의 비명은 끊이지 않았고 메마른 들판에는 곡식 대신 시든 풀만 가득했어요. 삶의 마지막 불씨조차 사그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명은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었죠. 한낱 풀잎처럼 쉽게 쓰러져 가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자식들을 헐값에 팔아야만 했습니다. 비참한 운명 앞에 고개 숙인 이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황폐한 장터 한편 먼지 쌓인 흙바닥 위에는 누더기를 겨우 걸친 어린 소녀가 마치 짐짝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며칠 밤낮을 굶은 비릿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절망의 냄새가 풍겨져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소녀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고 갈라진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생기가 빠져나간 듯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깊은 곳에서는 희미하게나마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는 듯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희망의 작은 불씨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복순. 10살 남짓 되었을까?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온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비참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의 명망 높은 선비이자 진사인 이정묵 진사였죠. 그는 늘 그렇듯 조용히 장터를 거닐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복순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다른 모든 이들이 외면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홀로 멈춰서서 소녀를 응시했습니다. 그 소녀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어린아이는 얼마에 팔려 나왔소? 어찌 저리도 힘없이 앉아 있단 말이오? 이정묵 진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주변에 서 있던 늙은 중개인이 큼큼 하고 마른 기침을 길게 내뱉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쉰 목소리에서 세상의 비정함이 묻어나는 듯 했어요. 아,
이에 말이요? 허허, 열량입니다요. 단돈 열량이면 주인을 모실 수 있음입지요. 쓸만한 아이입니다. 단돈 열량. 그 말에 이정묵 진사의 미간이 살짝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어요. 고작 열량이라니. 쌀 한 가마니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값이 이렇게 하찮을 수 있다니 그의 가슴 속에서 먹먹한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심보다 훨씬 더 깊고 알 수 없는 강력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복순의 눈빛, 그 속에 담긴 희미한 투지와 간절함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고뇌 끝에 복순을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주변의 시선이나 현실적인 이득과는 상관없이 오직 알 수 없는 감정에 이끌린 듯 했습니다. 거래는 짧고 무심하게 진행되었고 복순의 운명은 그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사댁으로 향하는 길은 복순에게 마치 꿈결 같으면서도 악몽 같은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진흙탕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뱃속에서는 굶주림의 고통이 울부짖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장터, 바닥에 앉아 떨지 않아도 된다는 막연한 안도감이 작은 희망처럼 피어났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드디어 눈앞에 나타난 진사댁은 소녀의 눈에는 웅장하고 견고한 성처럼 보였습니다. 잘 다듬어진 돌담과 높다란 기와지붕은 그녀가 여태껏 보아왔던 초가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압적이었죠. 하지만 그 웅장함 속에는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희망과 함께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진사댁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한 여인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정묵 진사의 며느리인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늘한 시선으로 복순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 태도가 다른 집안 종들을 대하는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듯 경멸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복순의 작은 심장을 꿰뚫는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것이 열량 주고 사온 계집종이냐? 어째 저리도 볼품이 없어 보이는지. 뼈밖에 없는 저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쯧쯧. 안 그래도 살림이 빠듯한데 밥만 축낼 짐덩이가 또 하나 늘었구나. 진정 잘도 사오셨습니다, 아버님. 최 씨 부인의 입술은 비웃음을 담고 있었고 그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는 차가운 마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순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굶주림으로 창백했던 얼굴이 더욱 생기 없이 어두워졌어요.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고 땅만 바라보는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수치심과 공포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최 씨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날카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까지 것이 감히 귀한 진사댁의 음식을 만들겠다 설치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이 부엌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당장 부엌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 행여라도 기웃거리지 마. 알겠느냐? 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 복순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은 채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작고 여린 심장은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격렬한 고통에 휩싸였어요. 희미하게나마 품었던 작은 희망,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는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부엌 출입 금지. 그것은 그 시대 천한 여종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부엌은 여종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는 것을 넘어 노동을 통해 자신의 쓸모를 인정받고 싶었던 복순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복순은 차갑게 얼어붙은 진사댁 마당에 홀로 서서 쏟아지려는 뜨거운 눈물을 겨우 참고 또 참아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모진 시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니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앞날은 여전히 먹구름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숨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작은 별처럼요. 진사댁의 높은 담장 안은 복순에게 마치 거대한 감옥과 같았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잘 가꾸어진 정원, 사치스러운 비단옷을 입은 주인들의 모습은 그녀가 원래 살았던 초라한 움막과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복순의 마음은 시리고 아팠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최씨 부인의 날카로운 질책은 매 순간 비수처럼 복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런 미련한 것 같으니라고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최씨 부인의 목소리는 늘 채찍처럼 매서웠고 다른 종들의 수군거림, 저 열량짜리 계집은 하는 일마다 어설프네. 어찌 저리도 쓸모가 없을까 하는 비웃음 섞인 말들은 복순의 마음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차가운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숨죽여 흐느끼면서 스스로에게 되물었죠. 나는 정말 이리도 쓸모없는 존재인가요? 세상에 태어난 것이 죄인가요? 깊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작은 몸은 서럽게 떨렸습니다. 코끝에 맴도는 묵은 먼지 냄새와 자신의 눈물 냄새가 섞여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만큼은 최씨 부인이 특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저것은 부엌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게 해라. 더러운 손으로 귀한 식재료를 만지면 어찌하겠느냐? 라는 최씨 부인의 엄명 때문에 복순은 늘 찬바람 부는 바깥에서 물 깃기, 마당 쓸기, 장작 패기 같은 허드렛일만 해야 했습니다. 거친 빗자루를 들고 쓸어도 좀처럼 깨끗해지지 않는 너른 마당을 보면서 복순은 손목이 시큰거리는 통증을 느꼈어요.
매일 해가 지고 뜨는 것을 보며 반복되는 고단한 노동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진사댁 부엌의 두꺼운 나무문 틈새로 언뜻언뜻 비치는 풍경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분주하게 오가는 하인들, 그리고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버려지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시들어서 검게 변한 채소 잎들은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살점 하나 남지 않은 생선 뼈들은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진사댁 어르신들의 밥상에 오르고 남은 된장찌개의 바닥에 눌어붙은 짙은 갈색 찌꺼기들, 심지어는 멀쩡해 보이는 무청과 배춧잎까지 다른 종들에게는 그저 눈엣 가시 같은 쓰레기에 불과했지만 복순의 눈에는 그것들이 마치 살아있는 보물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뱃속에서는 며칠째 잠잠했던 허기가 다시금 울부짖는 듯 했어요. 저것들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릴 적 흉년에 시달리던 마을에서 어머니가 풀뿌리와 나뭇잎으로 겨우 연명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복순의 마음에 꺼져가던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사댁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복순은 자신의 작은 방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운 아궁이 한 구석에 겨우 남은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른 나뭇가지와 짚을 조심스럽게 넣어 불을 키웠습니다. 낮에 최 씨 부인의 매서운 눈길을 피해 몰래 챙겨두었던 버려진 재료들을 이불 속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마른 채소 잎과 앙상한 생선 뼈, 된장 찌꺼기들이 한데 모이자 왠지 모를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는 정성스럽게 재료들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고 시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이 작은 불빛 아래 그녀는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버려진 생선 뼈들을 작은 뚝배기에 담아 푹 고아 육수를 냈습니다. 뼈가 끓는 동안 비릿한 냄새는 이내 구수하고 깊은 향으로 변해갔습니다. 시든 채소들을 먹기 좋게 썰어 넣고 진사댁 부엌 바닥에서 주워온 된장 찌꺼기를 풀어 간을 맞추자 이내 온 방에 군침 도는 구수한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과 국은 복순의 메마른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에 이끌린 듯 진사댁의 다른 하급 종들이 하나둘 복순의 방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그림자 같았습니다. 이 냄새는 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늦은 시각에 누구냐? 복순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불빛 아래 굶주린 눈빛에 김선달과 박막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곧이어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선달 나흘이 막내 아씨 버려지는 것들로 작은 죽과 국을 끓여봤어요. 혹시 드실 수 있으실까 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막내의 코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버려지는 것이라 해도 이렇게 구수할 수가 있느냐? 정말이지 정말 귀한 냄새가 나는구나. 한 모금만이라도 맛보고 싶구나. 그녀의 말에 김선달도 군침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며칠 밤낮을 굶주려 속을 긁어대던 배는 그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조심스럽게 따뜻한 죽이 담긴 작은 그릇을 그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김선달과 박막내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허겁지겁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소박한 죽과 국을 먹기 시작했고 이내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몸 구석구석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굶주림에 지쳤던 얼굴에 비로소 미약한 생기가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말없이 죽과 국을 비우는 그들의 모습에서 복수는 묘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쓸모가 있을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나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주 작고 여린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에서 복수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도 소중한 불씨가 과연 차가운 진사댁의 현실 속에서 계속 타오를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녀의 밤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과연 복순에게 어떤 혹독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녀의 작은 희망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진사댁 대청마루의 서늘한 밤 공기가 감돌기 시작하면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복순의 작은 주방은 매일 밤 새로운 활기를 띠었습니다. 낮 동안 최 씨 부인의 매서운 눈을 피해 그녀가 조심스럽게 모아둔 시든 나물줄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생선 잔해, 그리고 남들의 눈에는 그저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로 보일 먹다 남은 밥알들이 복순의 손끝에서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흙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복순은 정성껏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손으로 느릿하지만 능숙하게 나무를 씻고 작은 칼로 생선뼈에 붙은 살점을 긁어내었죠. 아궁이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내어 작은 솥에 물을 붓고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쌀뜨물 냄새가 좁은 주방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온기가 차가운 공기를 조금씩 밀어내었습니다. 복수는 이 단순한 허드렛 일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손으로 이 버려진 것들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니. 그 생각은
그녀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자그마한 자존감을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주방에서만큼은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하나둘씩 주방으로 모여드는 종들의 모습은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고된 하루의 끝, 차가운 돌담 아래 몸을 웅크린 채 그들은 서로에게서도 온정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복순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구수한 국물은 얼어붙었던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여내었습니다. 처음엔 묵묵히 받아들던 그들은 어느새 숟가락을 드는 손길에 망설임이 사라졌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복순을 열량짜리 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복순을 향해 전보다 훨씬 온정적인 감사함이 담긴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진사댁의 차가운 공기와 엄격한 규칙 속에서도 복순이 만든 음식 덕분에 종들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피어났습니다. 더 드세요. 밤새도록 힘든 일 하시려면 든든하게 드셔야 해요.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요. 복순은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다른 종의 텅 빈 그릇에 따뜻한 죽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사댁에 팔려온 이후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생기가 은은하게 돌았습니다. 잿빛이던 뺨에 옅은 혈색이 돌고 눈빛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맛은 매일 밤 경험을 통해 깊어지고 버려진 재료에서 우러나오는 맛은 상상 이상으로 풍성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작고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순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종들 사이에서 복순이 주는 밤참은 정말 특별하다는 소문은 진사댁 행랑채 깊숙이 아름아름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종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복순이 건넬 음식을 기다리는 것을 고된 하루 속 유일한 낙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처럼 미묘하게 변해가는 진사댁 안의 공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진사댁 안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희미하게 들이우는 늦은 시각까지 바깥 마당에서 평소와 달리 웅성거리는 종들의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의아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각자의 방에서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얘들아, 이 밤중에 웬 수군거림이냐? 어서 들어가 쉬지 않고 이 마당에서 무엇을 하는 게냐? 어서들 들어가거라. 갑자기 들려오는 최 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마당에 모여있던 종들은 화들짝 놀라며 마치 풀벌레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와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복수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재빨리 솥뚜껑을 덮어 불씨를 가리고 남은 가릇들을 황급히 치웠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최 씨 부인은 종들이 그저 몰래 밤참이라도 먹는 줄로만 알았는지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쯧쯧, 게으르고 쓸모없는 것들. 밤에도 굶주림을 못 참고 그리 몰려다니다니. 내 진정 곱게는 못 볼 일이다. 그녀는 더 큰 추궁 없이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차가운 눈빛을 거두며 본체로 돌아섰습니다. 최 씨 부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복수는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며 쿵쾅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싸늘한 불안감이 복순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만약 최 씨 부인이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과연 나에게 어떤 혹독한 벌이 내려질까? 그녀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이대로 무참히 꺼져버릴까봐 복수는 두려움에 몸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마치 촛불처럼 흔들리는 작은 희망이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느 날 진사댁에 마치 마른 하늘의 단비처럼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 내의원 출신의 이름난 어이 유 의원께서 진사댁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어요. 유 의원께서는 병든 몸을 치유하는 뛰어난 의술뿐 아니라 사람의 복잡한 마음을 꿰뚫어 보고 더 나아가 음식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헤아릴 줄 아는 깊은 통찰력으로 조선 팔도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에 진사댁에 고요했던 기류는 순식간에 요동치며 온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한적했던 대문 앞에는 심부름꾼들이 오가고 안채는 기대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 씨 부인은 가문의 오랜 역사와 명예를 드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뜨거운 야망과 함께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혹시라도 소홀한 대접으로 가문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지요. 그녀는 곧장 집안의 모든 하인과 종들을 불러 모아 지시를 내렸습니다. 온갖 진귀한 재료를 팔도에서 구해오라 명하고 유 의원께 올릴 화려하고 장엄한 진수성찬을 준비하느라 밤낮 없이 정신이 없었어요. 100년 묵은 10만이의 산삼, 먼 바다, 건너온 귀한 전복, 이름만 들어도 아득한 귀한 약재들이 부엌으로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상인들이 가져온 재료들은 산처럼 쌓였고 그 향취만으로도 진사댁 부엌은 여느 시장보다 더 분주하고 풍요로워 보였어요. 온종일 잔치 준비로 진사댁은 활기차게 북적였지만 복순에게는 그 모든 소음과 분주함이 더욱 가혹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가 던져진 듯 파동을 일으켰어요. 복순아, 너는 이리 와서 이 식재료들을 모두 깨끗하게 씻어라. 어이께 올릴 귀한 재료인데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인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그리고 저 장독대 옆에 쌓인 땔감은 또 왜 저 모양이니? 당장 마당으로 옮겨서 보기 좋게 쌓아두어야지. 게으름 피울 생각하지 마라.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복순에게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많은 허드렛 일을 시켰습니다. 마치 유 의원의 눈에 복순의 존재감이 아예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듯 그녀의 작은 몸과 마음을 고되게 몰아붙였어요. 차가운 샘물에 손을 담가 수십 번 재료를 씻고 묵직한 땔감 묶음을 나르느라 복수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 같은 물과 거친 나무 껍질에 거칠게 부르트고 아려왔고 어깨는 욱신거리며 끊어질 듯 쑤셨습니다. 부엌문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화려한 진수성찬 준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복순의 식사는 차가운 밥 한 덩이와 겨우 남은 국물 한 숟갈이 전부였습니다. 배고픔보다 더한 것은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서러움이었어요. 저렇게나 많은 귀한 재료 중에서 과연 제 쓰임을 다하며 제대로 쓰이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복수는 화려하게 차려질 음식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귀하게 얻어진 재료들이 최 씨 부인의 허영심을 채우는데 낭비될 것이 아까울 따름이었지요. 그녀는 재료 하나하나에 깃든 생명의 기운과 농부의 땀방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에는 오직 가문의 위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귀한 손님에게는 무엇보다 최고의 재료로 가장 화려하고 성대하게 대접해야 가문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과연 유 의원께서 그런 거칠애와 보여주기식의 화려함에 만족하실 인물일까요? 아니면 음식 속에 깊이 담긴 진정한 의미와 마음을 헤아려 주실 인물일까요? 곧 진사댁에 도착할 유 의원의 방문이 이 집안과 복순의 삶에 어떤 예기치 않은 변화를 가져올지 복순은 알 수 없는 불안하면서도 어딘가 희미한 희망이 깃든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엌을 스쳐 지나갔어요. 진사댁의 연회장은 눈부신 비단과 찬란한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높은 천장에서는 갓을 쓴 하인들이 바삐 오가며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를 다듬었고 붉은 비단으로 치장된 벽면에는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병풍이 펼쳐져 있었어요. 방 안을 가득 채운 백단향과 귀한 향신료의 짙은 내음은 숨막힐 듯한 권위와 부유함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 모든 것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연회장 입구에서부터 유 의원이 앉을 상까지 모든 동선을 직접 확인하며 작은 먼지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시선을 보냈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진수성찬은 최 씨 부인의 과시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백년 산삼으로 끓인 보양식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귀한 전복으로 만든 요리는 옥색 청자에 아름답게 담겨 있었으며 화려한 색색의 떡과 곶감, 유과 같은 과자들이 상 위에 빼곡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가문을 드높일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며 최 씨 부인은 한껏 고개를 치켜들고 유 의원을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유 의원님, 이 미천한 댁에 오시니 저희 가문에 큰 복이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희가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을 맛보시어요. 저희 가문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답니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겸손함과 동시에 은근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은 옅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유 의원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유 의원은 고개를 가볍게 숙여 인사를 받은 후 상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갓 쪄낸 산삼의 진한 향기와 기름에 볶은 해산물의 고소한 냄새가 뒤섞여 연회장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은 그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번들거리는 기름기와 과한 치장이 그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식경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저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듯 했죠. 최 씨 부인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당혹감과 실망감이 역력하게 떠올랐지만 유 의원은 개의치 않는 듯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심한 듯 상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음식이 실로 장관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이리도 호화로우니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크셨을까 싶습니다. 허나 제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 선뜻 손이 가질 않는군요. 워낙 평소 소박하게 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요. 유 의원은 부드럽게 거절했지만 그 말은 최 씨 부인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감히 유 의원에게 반박할 수는 없었죠. 그 순간 유 의원의 시선은 연회장의 화려함 속에서도 한쪽에 놓인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투박한 뚝배기로 향했습니다. 다른 요리들이 담긴 화려한 청자나 백자와는 확연히 다른 거무튀튀한 무언가가 담긴 작은 그릇이었죠. 그 뚝배기에서는 다른 음식들의 짙은 향기 속에서도 은은하고 구수한 된장 내음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복순이 하인들을 위해 끓여둔 버려진 무청과 된장으로 만든 채소국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국이 왜 그곳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는 듯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마 하인들이 미처 치우지 못한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간을 찌푸리는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 의원은 최 씨 부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짧은 눈빛을 보냈고 그녀의 어색한 침묵 속에서 조용히 그 투박한 국에 손을 뻗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연회장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맑은 국물을 한 숟갈 떠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어요.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놀라움과 만족감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복수는 주방 문틈으로 이 광경을 엿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땀에 젖은 손으로 치마폭을 꽉 쥐었습니다. 유 의원이 곧 눈을 감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단순한 채소국에서 느껴지는 깊은 정성과
그의 오랜 경험으로 직감할 수 있는 놀라운 약효에 대한 감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는 이국 한 그릇에서 허기진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진정한 지혜를 엿본 듯 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국이 가진 진짜 힘을 그는 첫 술에 이미 깨달아 버린 듯 했어요. 진수성찬 속에서 거칠에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닌 오롯한 진심과 생명력이 담긴 진짜 배기를 발견한 것이죠. 모두가 숨죽인 채 유의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유의원의 시선은 이제 연회장의 호화로움을 넘어 이 소박한 국물 속에 담긴 깊은 진심과 그 진심을 빚어낸 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정갈한 맛의 주인을 이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유의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으나 그 깊은 눈빛에서는 음식의 진면목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기운이 서렸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은 마치 멈춰버린 듯 그에게로 쏠렸어요. 갓 구운 떡에서 피어나는 달콤한 김과 잘 익은 고기의 향이 뒤섞인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 오직 유의원의 작은 움직임만이 모든 이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불안한 표정으로 잔뜩 긴장한 채 유의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피가 요동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혹여나 유의원이 음식에 불만을 표할까봐, 아니, 자신들의 진사댁 체면이 땅에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접시에 담긴 화려한 음식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유의원의 입술만이 그녀의 모든 신경을 지배했습니다. 이 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깊은 맛을 내는 국은 생전 처음 맛봅니다. 재료의 흔적은 없는데 어찌 이리도 구수하고 시원한지요? 유의원의 목소리는 낮은 듯 명료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단호함과 함께 은근한 기대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연회장의 순간 정적을 불러왔습니다. 촛불의 미미한 흔들림마저 크게 느껴질 만큼 고요했어요. 최 씨 부인의 손끝은 파르르 떨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씁쓸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유의원의 예리하고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에 결국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연회장 한쪽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서 있는 복순에게로 향했어요. 떨리는 손끝이 마지못해 복순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가리키는 듯한 그녀의 몸짓은 그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복순에게 향했습니다. 복순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얼굴은 뜨거워지고 손끝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들과 최 씨 부인의 경멸 섞인 눈빛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러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이정묵 진사님의 온화하고 지지하는 듯한 눈빛이 복순에게 닿았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은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녹이며 작은 용기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유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진사댁에서 버려지는 무청과 늘 천대받는 된장을 가지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끓여냈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자 노력했어요. 복순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거짓없는 진심과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두려움에 흔들렸지만 자신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유의원은 복순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히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단순한 재료로 이토록 깊고 생명력 있는 맛을 낼 수 있는 재능, 그리고 그 음식에 담긴 순수한 마음과 고결한 정신을 그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병자들을 진료하며 사람의 마음과 몸을 헤아려온 유의원에게 복순의 음식은 단순한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자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운이었습니다. 음식에 허투루 버릴 재료란 없습니다. 아니, 진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대에게는 죽어가는 재료조차 다시 살려내어 귀한 생명을 불어넣는 참으로 놀라운 재주가 있군요. 이는 값비싼 해삼이나 전복으로 만든 화려한 음식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귀한 것입니다. 정녕 이 국이야말로 굶주린 백성에게는 진정한 약이며 병든 자에게는 생기를 불어넣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대의 손이 바로 하늘이 내린 진정한 보물이며 그 재주는 감히 그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겠어요. 유의원의 말은 연회장에 모인 모두에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열량짜리 여종이라며 비웃고 멸시했던 최 씨 부인의 얼굴은 삽시간에 새파랗게 질렸고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정묵 진사님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고 다른 종들은 놀라움과 함께 복순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 대신 존경과 경외의 빛이 서렸습니다. 복순의 진정한 가치가 모두의 앞에서 최고 권위자의 입을 통해 압도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아직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물결이 그녀의 삶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는 그때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의 삶이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이들의 시선이 완전히 뒤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유의원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단호함은 연회장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마치 차가운 얼음물 속에 던져진 사람처럼 그녀는 미세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입술은 파르르 흔들리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은 듯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진사댁 종들은 저마다 눈을 크게 뜨고 경외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복순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시선 속에는 10냥짜리 여종에게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적에 대한 경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시선들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복순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갓 지은 밥에서 피어난 따뜻한 김처럼 그녀의 손에서 시작된 기적이 연회장 공기를 무겁고 경이롭게 짓눌렀습니다. 병은 오직 약으로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결국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밥 한 그릇에 만든 사람의 깊은 정성과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면 어떤 값비싼 명약보다도 귀하고 뛰어난 효험을 발휘할 수 있지요. 특히나 그대의 손에서 정성스레 지어낸 밥은 죽어가던 사람의 혼배까지도 다시 불러일으킬 듯한 놀라운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대의 음식에서는 마치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듯한 기운이 느껴져요. 유희원은 그렇게 말하며 품속에서 아주 작고 정교한 나무패 하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부드러운 나무 질감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듯 했어요. 나무패의 앞면에는 한양 약선방이라는 세 글자가 고풍스러운 필체로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복순의 조그만 손을 잡아 그 안에 나무패를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나무패가 따뜻한 복순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은 경이로움에 휘둥그레졌어요. 그녀는 평생을 종으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런 귀한 물건이나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무패의 감촉이 손바닥에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패를 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한양으로 오시오. 그대의 비범한 재주가 이곳 진사댁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그 재주를 널리 펼쳐 많은 사람의 병든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궁궐의 화려한 영화나 높은 벼슬에 욕심내어 혹하지 말고 오직 그대의 순수한 진심과 정성으로만 음식을 만들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대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진정한 이유이자 그대가 가진 진짜 가치를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내는 가장 올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늦은 밤 유희원과 함께 돌아온 이정묵 진사는 며느리인 최 씨 부인이 저지른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상세히 전해 듣고는 참담한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턱 근육이 실룩거렸어요. 대대로 양반 가문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그 무엇보다 중시해왔던 그에게 손님을 속이고
음식을 기만하여 망신을 준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가문을 더럽히는 치명적인 수치였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일찍 최 씨 부인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문에서 내쳐져 멀고 먼 친척 집으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대문 밖으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싸늘한 침묵만이 남은 대청마루에 이정묵 진사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복순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매섭던 눈초리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묘한 온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복순아, 유 의원님의 말씀대로 망설이지 말고 한양으로 떠나거라. 너의 비범한 재주는 이곳 진사댁의 허드렛 일이나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란다. 너의 그 귀한 재주가 진정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줄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대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든 내가 너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다. 부디 내 꿈을 펼치거라. 복순은 고개를 들어 이정묵 진사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고 매섭지 않았어요.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따뜻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진사댁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서름,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예상치 못한 기회.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눈을 감았다가 이내 굳게 결심한 듯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사댁이라는 답답했던 울타리 안에서의 지난 고난과 서러움을 모두 뒤로하고 한양 약선방이라는 새로운 희망과 미지의 세계를 향해 기꺼이 첫 발걸음을 내딛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열량짜리 여종이라는 굴레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자유와 희망이라는 두 단어가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한양의 북적이는 시장 골목, 한켠에 자리한 작은 약선방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부터 들려오는 솥뚜껑 여는 소리, 은은하게 풍기는 약재와 곡물의 향기가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복수는 유 의원이 건넨 날 같지만 단단한 나무패 덕분에 이 약선방에 무사히 들어설 수 있었고 이곳에서 그녀는 버려진 듯 보였던 하찮은 재료들을 되살려내는 자신만의 섬세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을 나고 시든 무청, 밭고랑에 버려진 질긴 칡뿌리, 상처난 버섯 조각 같은 것들이 그녀의 손에서 경이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정성스레 탄생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벗의 따뜻한 위로처럼 그 안에 담긴 깊은 정성과
치유의 기운이 고단한 삶에 지쳐있던 사람들의 메마른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들은 잊고 있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발견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약선방 문을 열고 들어서던 주름진 얼굴의 노파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약선방에 밥을 먹으면 속이 그렇게 편안해진다지 뭐예요? 꼭 어머니 손맛 같고 아픈 곳이 낫는 기분이에요. 그렇고 말고 희한하게도 약 기운이 도는 것 같아. 며칠 밤낮 기침에 시달리던 우리 아들 녀석도 이 집 밥 먹고는 신기하게도 기침이 뚝 그쳤지 뭐야. 한양 저작거리에는 복순 아씨가 만든 밥에 대한 소문이 마치 물결처럼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종년이 만든 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하며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그녀의 약선방 밥을 단 한 번 맛보고 나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뜨거운 탕을 한 숟갈 떠먹고 나면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고 씹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나물 반찬에 눈가가 촉촉해지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지친 병자들은 잃었던 원기를 되찾았고 알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은 말없이 건네지는 따뜻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복순의 밥 한 그릇에서 단순한 영양을 넘어선 깊은 치유와 인간적인 온정을 느꼈습니다. 복순은 더 이상 열량짜리 여종이라는 멸시의 굴레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아씨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붙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었던 세상 앞에서 헐값에 버려진 존재일수록 오히려 세상을 살릴 깊은 힘과 가치를 품고 있다는 위대한 교훈을 온몸과 혼을 다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재물을 주고받는 장터에서 흥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세상이 외면하고 소외시켰던 가장 낮은 곳에서 역설적으로 진정한 가치와 희망이 싹튼다는 것을 그녀는 보여준 것이지요. 오늘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날씨가 추운데 어서 오셔서 몸을 녹이세요. 복수는 약선방에서 오늘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피어나고 절망 속에 있던 이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고작 단 10량에 팔려온 어린 여종이 이제는 한양을 넘어온 세상을 따뜻하게 치유하는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주었지만 복수는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굳건히 찾아내고 세상에 더 큰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굳건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복순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세상이 정한 겉모습의 가치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내면의 빛과 진정한 재능을 찾아 꿋꿋이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복순처럼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